동대표 선거, 전쟁의 서막. 낡고 정겨운 아파트 게시판 앞에 3355 주민들이 모여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읽고 있다. 이순자 여사가 돋보기를 쓰고 공고문을 꼼꼼히 살폈다. 72세의 이순자 여사는 이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자 동대표 선거에 꾸준히 도전해온 인물이었다. 아이고 순자씨, 또 동대표 나가는겨? 작년에도 떨어졌잖아.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박영감이 투박하게 말을 건넸다. 이순자 여사는 씩 웃었다. 뭐 떨어지면 어때? 우리 아파트 잘 되라고 나가는 건데. 이번엔 꼭 돼서 저 엉망진창인 재활용 분리수거장부터 싹 고칠 거야. 그때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최명숙 여사가 40대의 딸 김혜진과 함께 등장했다. 68세의 최명숙 여사는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냉철한 계산이 스며 있었다. 최명숙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게시판을 훑어봤다. 어머, 이순자 여사님도 나오시는군요. 전 우리 아파트 품격을 좀 높여보고자 나왔는데 경쟁자가 많네요. 이순자는 퉁명스럽게 답했다. 품격이 밥 먹여줍니까? 살기 편해야지. 최명숙은 이순자를 한번 흘겨보더니 김혜진에게 작게 귓속말을 했다. 엄마, 저 아줌마가 지난번에도 나왔던 그 아줌마예요. 김혜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응. 푼수대기 같은 사람이지만 무시할 순 없지. 아줌마들 표는 다 저런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최명숙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날 저녁 고급스러운 가구와 그림들로 채워진 최명숙의 집 거실. 최명숙과 김혜진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미래건설이랑 얘기는 다 됐어요. 이번 동대표 선거 꼭 이겨야 하잖아요. 김혜진은 초조한 듯 잔을 만지작거렸다. 최명숙은 여유롭게 와인잔을 흔들었다. 걱정 마. 강 이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동대표만 되면 이 아파트 재건축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럼 우리도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고.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얼마나 오를까요? 엄마, 그럼 나도 이 지긋지긋한 전세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김혜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돈방석에 앉게 될 거야. 강 이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최명숙은 곧바로 강우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이사님, 최명숙입니다. 네, 선거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동대표가 되면 바로 재건축 안건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약속은 꼭 지켜야죠. 같은 시각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이순자 여사가 어르신들에게 꿀물을 대접하며 동대표 공약을 설명하고 있었다. 어르신들, 제가 동대표가 되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매일 점심에 반찬도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엉망진창인 재활용 분리수거장. 제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 환경을 확 바꿀 겁니다. 그때 최명숙이 고급 선물 세트를 들고 경로당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경로당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어서요. 다들 건강하시고 저 최명숙이 동대표가 되면 어르신들께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영감은 이순자에게 작게 귓속말을 했다. 쯧쯧, 저거 봐. 저 여자가 저렇게 선물 공세하면 어르신들 마음이 흔들리지? 이순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최명숙을 바라봤다. 돈으로 표 사는 건 아니지. 진심으로 아파트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르신들이 아실 거야. 동대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마다 이순자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관리비 횡령 의혹, 주민 갈등 조장 등 사실무근의 내용들이었다. 이순자는 충격을 받고 현수막을 때려 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아니, 순자 씨, 정말 관리비 빼돌렸어? 박영감마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순자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나 아니라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현수막을 붙이고 도망치는 김혜진의 뒷모습을 본 박영감이 이순자에게 달려와 속삭였다. 순자 씨, 내가 방금 최명숙이 딸이 현수막 붙이는 거 봤어? 저것들이 하는 짓이 분명해. 이순자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최명숙은 우아한 척 웃으며 이순자를 조롱했다. 어머, 이순자 여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다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편 최명숙의 집에서는 강우혁과 김혜진이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혜진은 사실 강우혁의 내연녀였던 것. 이번 선거 최 여사님께서 꼭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계획대로 아파트 재건축을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오빠. 엄마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순자 할머니,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김혜진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강우혁에게 더 강한 유착 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다. 이순자는 비방전의 배우에 최명숙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순자는 우연히 최명숙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최명숙이 과거 살던 아파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동대표가 된 후 재건축 비리에 연루되어 도피했던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최명숙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순자는 박영감과 함께 최명숙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박영감은 지인들을 통해 최명숙의 젊은 시절 사진을 구해왔는데 그 사진 속에는 최명숙과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어린 아들이 지금 미래건설의 강우혁 이사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박영감 이거 봐. 이 애가 강 이사랑 어딘가 닮았지 않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설마? 이순자는 최명숙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캐물었다. 최명숙 씨. 당신 과거 재건축 비리에 연루된 적 있죠? 그리고 강우혁 이사가 당신 아들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최명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예요. 당장 나가요. 하지만 이순자는 끈질기게 추궁했고 결국 최명숙은 분노에 이순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순자는 손을 다쳤지만 최명숙의 반응에서 무언가 확신을 얻었다. 최명숙은 강우혁에게 급히 연락해 이순자의 존재를 알리고 처리를 부탁했다. 강우혁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며 이순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우혁은 이순자를 잠재우기 위해 비열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아파트 노인정을 새로 단장하는 사업을 미끼로 이순자를 유인했다. 강우혁은 이순자가 과거 지인의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알고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대신 갚아줄 것처럼 접근했다. 이순자 여사님 노인정 사업에 제가 투자를 좀 할까 하는데 사실 여사님 개인적으로 곤란한 일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자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강우혁은 이순자에게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대신 동대표 선거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가 건넨 수표는 사실 위조 수표였고 이순자가 이를 사용하면 사기죄로 몰릴 함정이었다. 이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박영감이 이순자를 찾아왔다. 순자 씨, 아무래도 강 이사 그 사람 뭔가 수상해. 자꾸 최명숙이랑 만나고 나도 우연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재건축이니 이권이니 하는 소리가 나왔어? 절대로 그 사람 믿지 마. 박영감의 경고에 이순자는 위조 수표임을 직감하고 수표를 은행에 가져갔다. 은행 직원은 수표가 위조임을 확인하고 이순자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이순자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은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경찰을 설득했다. 그녀는 박영감과 함께 강우혁과 최명숙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녹음 파일에는 강우혁과 최명숙이 재건축 이권을 노리고 이순자를 음해하는 내용, 그리고 강우혁이 최명숙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동대표 후보 정견 발표가 열리던 날, 이순자는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최명숙과 강우혁의 비리와 출생의 비밀을 폭로했다. 여러분, 저 최명숙은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방 현수막을 붙인 것도 바로 최명숙의 딸 김혜진입니다. 이순자는 준비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경로당에 모인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명숙과 김혜진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발언대를 뛰쳐나갔다. 이순자의 폭로에 주민들은 경악했고 최명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아파트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최명숙과 김혜진은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 속에서 몸을 숨겼다. 김혜진은 자신이 강우혁의 내연녀라는 사실까지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다.
경찰은 이순자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우혁과 최명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우혁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추적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명숙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며 비열한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이 모든 건 어머니가 제 욕심을 부려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 혼자 도망갈 테니 어머니는 알아서 하십시오. 최명숙은 아들의 배신에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평생을 숨겨왔던 아들이 자신마저 버리는 상황에 절망했다. 이순자는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동대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갔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명숙과 김혜진, 그리고 강우혁의 관계에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특히 강우혁이 최명숙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김혜진과 강우혁의 관계가 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졌다. 이순자는 박영감과 함께 그들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김혜진이 일했던 미래건설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이순자와 박영감은 김혜진의 과거를 추적하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김혜진이 사실 최명숙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김혜진은 최명숙의 남편, 즉 최명숙의 전 남편이 과거 외도하여 낳은 혼외자였던 것이다. 최명숙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김혜진을 자신의 딸로 위장하여 키워왔다. 그리고 김혜진을 강우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시켜 자신의 복수 계획에 이용했던 것이다. 아니, 순자 씨, 이럴 수가 있나? 혜진이가 최명숙이 딸이 아니라고? 그럼 최명숙이가 혜진이를 키운 건 복수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순자는 경악했다. 세상에 저런 악독한 사람이 있나. 자기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죄 없는 아이를 이용하다니. 김혜진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최명숙은 김혜진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해 강우혁과 엮으려 했다. 최명숙은 강우혁에게 김혜진과 결혼하여 미래건설을 완전히 장악하라고 압박했고 김혜진은 강우혁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를 받아들이려 했다. 강우혁은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경악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이용하고 사랑했던 김혜진이 사실은 남편에 대한 복수의 도구였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최명숙에게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했다. 어머니, 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최명숙, 강우혁, 김혜진 세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강우혁은 최명숙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최명숙의 비자금과 비리 증거를 언론에 제보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아파트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최명숙의 과거 행적, 그리고 숨겨진 출생의 비밀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최명숙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급기야 김혜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도주하려 했다. 혜진아, 이 모든 건 너 때문이야. 내가 강우혁이랑 바람 피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김혜진은 이미 최명숙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최명숙에게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엄마 딸이라고 믿고 엄마를 위해 모든 걸 다 했는데 제가 엄마 복수의 도구였다고요? 김혜진은 최명숙을 뒤로하고 이순자를 찾아갔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고백하고 최명숙과 강우혁의 모든 비리 증거를 이순자에게 넘겼다. 이순자 여사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저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이순자는 김혜진의 눈물과 진심을 보고 그녀를 용서했다. 이순자와 김혜진은 힘을 합쳐 최명숙과 강우혁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최명숙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구속되었고 강우혁 역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다. 강우혁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는 최명숙이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폭로했다. 최명숙이 자신의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편의 혼외자였던 김혜진을 납치하여 자신의 딸로 위장해 키웠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혜진의 친부모는 이미 오래전 최명숙의 음모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까지 밝혀졌다. 아파트 주민들과 언론은 경악했다.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 펼쳐진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최명숙과 강우혁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명숙은 과거의 악행과 함께 김혜진을 납치한 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우혁 역시 재건축 비리와 어머니의 죄를 숨기려 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구속 수감되었다. 김혜진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친부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순자 여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친부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순자 여사는 압도적인 지지로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엉망이던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 나갔다. 아파트는 비로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했다. 박영감은 이순자 여사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이순자가 동대표로서 아파트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시간이 흘러 김혜진은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친부모의 억울함을 풀고 최명숙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 성장했다. 이순자 여사는 아파트의 진정한 수호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파트 곳곳을 살피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비록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순자 여사의 삶은 더없이 빛나고 활기찼다. 아파트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황혼의 막장은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